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평안도 영변 땅에 약산기슭에 있는 어느 마을에 곽태어란 선비가 살고 있었다. 곽생은 병자호란 때 전공을 많이 세운 군관 김무량의 조카로서 그 당시 이 고장에서는 보기 드문 학자였다. 곽생은 인품과 학문이 모두 뛰어난 데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곽생의 어릴 때 아명은 개똥이었다. 어느 날 어디에서 굴러다니다 왔는지 비쩍 마르고 누렇고 더러운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서당을 갔다 오는 개똥의 뒤를 졸졸 따라왔다. 강아지는 얼마나 굶었는지 배가 등에 붙은 데다가 비틀비틀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개똥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지라 졸졸 따라오는 강아지가 귀찮기만 했지만 천성이 착한지라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자기 저녁밥을 덜어서는 녀석에게 먹였다. 그랬더니 이놈이 찰싹하고 달라붙어서는 떨어질 줄을 몰랐다. 개똥은 인연이거니 하고 녀석에게 누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누렁이는 개똥이 서당에 가도 따라오고 뒷간을 가도 따라왔다. 심지어는 개똥이 산에 나무하러 가거나 소를 먹이러 뒷산에 가도 졸졸 따라와서는 개똥이 가지고 온 점심을 먹으려면 대개 고구마나 개떡이었지만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개똥의 손과 입을 쳐다봤다. 그러니 어찌 혼자서 먹나? 나눠 먹을 수밖에. 개벼룩이 옮을까봐 겁이 나서 시냇가에 데려가서 빡빡 씻겨서는 밤에 잠도 데리고 잤다. 개똥이 친 동기간보다도 누렁이와 더 친하게 지내는 사이에 세월이 흐르고 흘렀다. 어느새 누렁이는 개가 됐고 개똥은 아명을 버리고 곽태어가 됐다. 어른이 된 곽생이 어느 날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고갯길에서 칼을 든 도둑을 만났다. 때마침 저녁 무렵이었고 게다가 으슥한 고갯길이라서 길 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도둑은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곽생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서는 가졌던 돈을 모두 다 내주었다. 그러나 도둑은 뒤가 무서웠는지 갑자기 칼을 끄집어냈다. 안 됐지만 너를 죽여야 하겠다. 찌르는 칼을 곽생은 우선 용하게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순간 평소답지 않게 용기가 불쑥 솟았다. 도둑이 주춤하는 동안 곽생은 죽으림을 다하여 도둑의 허리를 덥석 잡았다. 엎치락뒤치락 한동안 무서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원래 힘이 약한 곽생은 마침내 도둑의 가랑이 아래에 꼼짝 못하도록 짓눌려 버렸다. 안간힘을 다하며 몸을 비틀고 발버둥치며 문득 보니까 도둑은 저만큼 떨어진 칼을 집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중이었다. 도둑은 한쪽 손으로 곽생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또 다른 한쪽 손으로 칼을 집으려 했다. 매우 절박한 순간이었다. 이때 곽생은 저쪽에서 바람처럼 달려오는 개를 발견했다. 바로 누렁이였다. 순간 곽생은 소리를 질렀다. 누렁아, 어서 저 칼을 갖다 버려라. 물론 누렁이가 자기의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 다만 다급한 대로 그렇게 소리쳤을 뿐인데 희한하게도 일이 곽생의 생각대로 진행됐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누렁이가 껑충 뛰어오더니 도둑의 손이 칼에 막 닿으려는 순간 칼을 입에 물고서는 쏜살같이 도망갔다. 곽생은 우선 안심했다. 그리고 여전히 도둑의 몸에서 벗어나려고 기를 쓰는 순간 칼을 버린 누렁이가 어느 틈에 다시 왔다. 다음 순간 누렁이는 도둑의 뒷덜미를 냅다 물어뜯었다. 기겁하며 도둑이 벌떡 일어서자 이번에는 목덜미를 꽉 물었다. 누렁이는 한 번 물었던 도둑을 한사코 놓지 않았다. 곽생은 그 사이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우선 누렁이를 떼어 놓은 후 그 도둑을 묶어서는 읍내 관가에까지 데리고 갔다. 가는 도중 누렁이는 줄곧 도둑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곽생은 예전처럼 언제나 누렁이를 데리고 다녔다. 하마터면 도둑을 물어 죽일 뻔한 일은 좀 지나쳤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살려준 누렁이를 곽생은 진정 아꼈다. 그 후 어느 날 또 이런 일도 있었다. 한 번은 곽생이 건넌 마을 잔칫집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다. 함께 따라온 누렁이는 이때도 주인 곁에 쭈그려 앉아 밤이 깊도록 지켰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 갑자기 들에 불이 타오르더니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바람을 탄 불길이 차츰 곽생 쪽으로 타오기 시작했다. 누렁이는 기겁하고 짖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곽생은 도무지 깨지 않았다. 심지어 주둥이로 건드리고 발로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누렁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바로 근처에 있는 냇물로 뛰어갔다. 그리고 물속에 풍덩 뛰어들더니 다시 솟구쳐 나와 주인이 놓은 그 둘레를 빙 둘러가며 몸을 틀어 물을 뿌렸다. 이런 일을 재빠르게 수없이 되풀이하자 곽생의 둘레가 물에 젖어 불길은 그곳을 빼고 다른 곳으로 번져갔다. 덕분에 곽생은 무사히 불을 피하게 되었다. 한참 후에야 잠에서 깨어난 곽생은 우선 시꺼멓게 탄 자기 둘레 광경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곁에서 물에 흥건하게 젖은 채 있는 누렁이를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또 나를 구해 주었구나. 곽생은 누렁이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 어느 날 곽생이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그때만 해도 영변처럼 산이 깊은 곳에는 호랑이가 출몰할 때였다.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곽생이 놀라 기겁하고는 어리빠져 주저앉았다. 앉아있는 곽생에게 호랑이가 덮쳤다. 호랑이의 앞발에 차여 찢긴 곽생의 어깨에서는 피가 샘솟듯 쏟아졌다. 곽생은 그만 기절했다. 호랑이는 다시 곽생에게 달려들었다. 한 번 더 앞발로 후려치려는 것이다. 이미 기절해버린 곽생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막 곽생에게 덮치려고 윗몸을 번쩍 쳐든 호랑이가 갑자기 괴상한 부르짖음과 함께 비틀하면서 껑충 뛰어올랐다. 그리고 이내 자기의 두 다리 사이에 달라붙은 짐승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며 핥히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그 짐승은 바로 곽생의 누렁이였다. 호랑이 허벅지를 물고 늘어진 누렁이는 온몸이 발기발기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래도 누렁이는 호랑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괴상하고 무서운 싸움은 얼마 안 있어 잠잠해졌다. 마침내 호랑이가 그 육중한 몸을 픽하고 눕히더니 그대로 죽었다. 조금 후에 정신이 든 곽생이 사태를 알아차리고는 누렁이를 호랑이 몸에서 떼어놓았다. 누렁이는 죽으림을 다해 싸운 끝에 온몸이 무참하게 찢겨서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다. 그래도 누렁이는 주인이 무사한 줄 알고는 용기를 냈다. 누렁이와 곽생은 서로 의지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산에서 내려왔다. 누렁이는 가다가 쉬고 쉬었다가 또 기어가는 동안에도 자기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곽생의 몸을 연신 핥고 또 핥았다. 그 덕분인지 곽생의 상처에서는 피가 먹기 시작했고 아픔도 조금은 가셨다. 그러나 워낙 심한 상처와 놀라움으로 곽생은 마을 어귀까지 와서는 쭉 뻗고 말았다. 그러자 누렁이가 마을 쪽을 향하여 미친 듯이 짖었다. 지쳐서 뛰지는 못했지만 그런데도 목이 쉬라고 울부짖었다. 아닌 밤중에 누렁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쫓아나왔다. 덕분에 곽생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누렁이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직전에
주인의 몸에 기댄 채 죽었다. 이렇게 세 차례나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마침내 제 목숨을 잃은 누렁이를 주인 곽생은 자기 동기간이 죽었을 때와 같이 장례를 치른 후 선산에 안장했다. 누렁이가 묻힌 자리는 일찍이 곽생이 죽어서 묻히기로 점 찍어둔 자리에 바로 옆자리였다. 그 앞에는 의로운 누렁이의 묘라는 비석을 세웠다. 비석은 비록 조그마했지만 오래도록 오가는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이나 전설, 설화, 신화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